이대엽은 1935년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나 경남 마산에서 자랐습니다. 경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마산 회원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산에서 촬영 중이던 한용모 감독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캐스팅되어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그의 첫 영화는 1958년에 개봉한 나 혼자만이었는데 이 작품에서 이대엽은 김진규의 친구 역할로 출연해 경상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평론가들은 키가 다소 작다는 점을 아쉬워했지만 연기력과 표현력이 뛰어난 배우로 평가했습니다. 이후 이대엽은 오발탄, 굿세어라 금수라 등 여러 작품에서 주인공을 도는 정의로운 조연으로 활약하며 점차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1960년에는 첫 주연작 경상도선 아이가 크게 히트하면서 경상도 출신의 듬직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라도 사나이가 방식이라면 경상도 산나이는 이대라는 구분이 있을 정도로 이대엽은 경상도 남자의 상징적인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그의 출연작 중 흥행에 크게 성공한 영화로는 신상욱 감독의 빨간 마후라가 대표적입니다. 1960년대 중반 이대엽은 액션 영화계에서 장동미어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순재, 오지명, 최불암 등 신예 배우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멜로 영화계에서는 신성일 등 다양한 스타들과 경쟁해야 했죠. 하지만 홍콩 무협 영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대엽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무협 영화는 액션 난이도가 높아 40대의 장동이나 박노식보다 30대인 이대엽에게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1968년 개봉한 영어 대검객에서 남부원과 함께 주연을 맡으며 무협 영화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대엽은 이후 나둔의 검객관, 3인의 여검객, 맹수, 용문의 여 등 다양한 무협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며 60, 70년대 한국 액션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약 1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당대 최고의 톱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배우로서 큰 인기를 누린 그는 1980년대에 들어 정치계에 진출하는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 집권으로 기존 정치인들이 규제를 받으며 새로운 인물에 대한 수요가 커진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대엽은 액션 영화에서 구축한 강직하고 정의로운 이미지 덕분에 신당들에게 매력적인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1981년 제1대 총선을 앞두고 신정당에 영입되어 성남시 광주군 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 마산 출신임에도 성남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역이 서울 철거민 등 서민층과 이주민이 많은 도시로 그의 경상도 출신 투박한 이미지가 현지 유권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정의당 오세훈 후보에 이어 당선되며 정치계에 성공적으로 입성했습니다.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는 한국국민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김영삼이 주도한 신한민주당의 돌풍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인지도와 지역 기반으로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이대엽은 정책가라기보다는 민원 해결에 뛰어난 실무형 정치인으로 시장 상인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대중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고 영화 속 정의로운 주인공 같은 이미지로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1987년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신민주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삼선 의원 시절에는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중앙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이는 성남시장 출마 시 중진 의원 출신의 힘있는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당적 변경으로 내부에서는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김영삼과 같은 당 소속이 됐으며 1992년 14대 총선에서는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해 정치적 침체기를 맞았습니다.
이대엽은 2002년 한나라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당시 현직 민주당 김병양 시장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며 출생지 문제와 학력 경력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대엽은 자신이 경남 마산 출신임을 강조하며 영남 표심에 호소했지만 상대 진영은 그가 일본 나고야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학력과 교사 경력에 대한 의문 제기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김병양 시장의 부동산 분양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정면으로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김병양이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시행사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안겨준 사건을 시장 개입 비리로 규정하고 고발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병양과 이재명은 맞고소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갔고 이재명의 폭로는 김병양 시장의 치명타가 되어 이대엽이 반사 이익을 얻으며 승리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민주당 내 비판도 있었지만 이재명은 진영 논리를 떠나 공익적 활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은 불의를 바로잡는 변호사로 성남 시민들에게 각인되었고 정치적 자산을 쌓았습니다.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대엽은 이후 이재명에 의해 청산 대상인 적폐인물로 규정되며 두 사람의 관계는 2002년 동지에서 2010년 철저한 적대관계로 변했습니다. 2005년 이재명은 만 41세의 나이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장 이대엽과 처음으로 맞붙었는데 이대엽은 삼선 의원 출신의 거물 정치인이자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반면 이재명은 신인이면서 시민운동가와 변호사 출신으로 지역 인지도는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새내기였습니다. 이재명은 성남무원 설립운동을 주도하며 이대엽 시장의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서민의료 공공성을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이대엽은 대규모 재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재명은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이대엽 주변 친인척 비리와 방만한 예산 운영을 문제 삼으며 깨끗한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대엽은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여당 시장임을 내세워 방어했으나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성남은 보수 세력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2006년 성남시장 선거는 이대엽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참패한 이재명은 이후 바닥 민심을 파악하며 정치 공부에 매진했고 패배를 계기로 행정과 정치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대엽은 시민과의 소통 부족과 고집스러운 일방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09년 8월 하남 광주시와 행정구역 통합을 깜짝 발표했으나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2009년엔 3,200억 원을 들여 지은 성남시 신청사 건립이 호화청사 논란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대엽은 에너지 낭비의 주범, 지방자치의 수치라는 혹평을 받았고 당내 지지까지 잃어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으나 4년 전 패배를 교훈 삼은 이재명은 분당 등 신도시 지역을 집중 공략하며 실적 중심의 선거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이대엽의 부패와 호화청사를 직격하며 자신은 기득권과 싸우는 청렴한 변호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세금 낭비 없는 성남이라는 슬로건은 시민들에게 깊게 각인되었고 결국 이재명은 높은 득표율로 성남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반면 무소속 출마한 이대엽은 5% 득표에 그치며 사실상 정치 무대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보수 표심 분열로 인해 이재명의 승리를 도운 셈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직후 전임 시장의 흔적을 지우는 파격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선 전임 시장 시절 빌린 자금을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이대엽의 방만 재정 운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호화청사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자신은 소박한 공간으로 옮겨 이대엽의 제왕적 이미지와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배경에 성남시 모라토리움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일었습니다.
2009년 성남시는 재정 다이어트를 이유로 직장운동부 12개 종목을 해체했고, 이 과정에서 안현수 선수 소속 빙상팀이 해체되어 무적 선수가 되었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이후 팀을 찾지 못해 2011년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고 귀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안현수 아버지는 러시아행이 팀 해체 전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대엽 전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대엽의 조카인 이 씨는 소 시장으로 불리며 공무원 인사와 권력을 휘둘렀고 승진 인사 개입과 수억 원의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0여 명 공무원이 조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조카는 징역형과 거액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리는 남성뿐 아니라 이대엽 전 시장의 부인과 조카 며느리도 조직적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부인은 하위직 공무원 인사를 담당했고 조카 며느리는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대엽 본인 또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성남시 예산을 횡령하고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 가사도우미 월급도 8년간 시 예산으로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이대엽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는 고가 위스키와 현금, 명품 넥타이와 핸드백 등이 다수 발견되어 뇌물 창고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대엽은 비리의 중심인물로 낙인 찍혔으며 2012년 뇌물수수 및 업무 추진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고령의 수감 생활을 시작한 그는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신장암 진단을 받았고 2014년에 병보석으로 출소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조용히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배우 시절이나 정치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와는 달리 외롭게 지냈고 가족 비리로 인해 가족들도 흩어지거나 처벌받아 그의 말년은 더욱 고독했습니다. 2015년 2월 6일 이대엽 전 시장은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는 그가 8년간 통치했던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 마련되었습니다. 비록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으나 성남시는 전직 시장에 대한 예우로 장례를 지원했고 시청 직원들이 묵념을 하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현직 시장이던 이재명이 직접 조문을 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과거 악연을 뒤로하고 예우를 갖췄습니다. 이후 성남시에서는 이대엽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국 최초 실시, 재산세 유예, 자본 투자 유치 등 행정가로서의 업적도 인정받았지만 포화 첨사와 가족 비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이대엽 전 시장 사망 이후 2016년 개봉한 영화 아수라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허구의 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악덕시장, 비리 형사, 권력 남용 검사 등 다양한 인간 분상을 그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안남시를 성남시로, 영화 속 악덕시장을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연상하며 실제 모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화가 이대엽 전 시장 시절 성남시의 비리와 폭력 사태를 모티프로 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아수라의 배경도시 안남시는 이재명 고향 안동과 성남시를 합쳐 만든 이름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영화 속 요소들이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들과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 영화가 성남시 빈민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이권 개입 문제를 다루며 이를 정리한 인물이 이재명 시장이라는 점에서 오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이대엽의 부패는 이재명의 청렴함을 부각시키는 대비로 작용했습니다. 이재명은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며 대권주자로 성장하는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대엽의 몰락은 이재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던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